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우리 부지런하고 똑똑한 슈카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거버넌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는 거버넌스 이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책에 대한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전 세계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면서 회장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당연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약간 세습하다시피 그럼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가 물러나도 그 아들한테 경영권이 가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게.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죽었다고 그 아들한테 당연히 안 갈 겁니다. 그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더라도 그 아들한테 경영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창업자가 물러나면 그 아들한테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물론 그 아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경영자라서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다른 부분이 당연히 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워낙 우리나라의 특이하고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슈카가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한 부분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였는데 경영자가 있으면 이 경영권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 된다. 이 당연한 걸 더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기업의 그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가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이런 회사법, 이 상법을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무슨 재벌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의 엔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 길을 좀 의심했어요. 설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버넌스가 뭔지를 모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버넌스가 뭔지를 모르나? 그런 걸 모르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거버넌스는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 저런 답을 한 걸까? 거버넌스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항상 대표적으로 경영권 관련해서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굳이 잘 몰라도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조금만 보면 알 텐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최태원 SK 회장이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주주로서 이익을 물려주는 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SK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자녀에게 이러면서 항상 얘기되는 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항상 경영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걸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만하다고 치면 여기 주주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가 가진 주식이 요만큼 있다고 해도 얘네들을 위한 결정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들이 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슈카가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의 해결 방법은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기에 상속세나 뭐 다른 세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라. 이거를 전국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죠.